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12월 20일 어제 금요일 날 그 비보존에서 그 미국 삼성 임상에 대한 이 오피란제리 삼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오면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삼상 임상에 관련해서 관련 주들의 움직임과 지금 차트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달에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 그 KOTC에서 오피란제린의 주가는 6만 원이었고요. 그때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11월 18일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란제 비보전의 주가는 7만 3천 원, 그때보다 한 13,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이 넘어가면서 거의 2조 원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보존이 아직 상장을 안 했고 이 비보존에 관련된 주들을 보면 텔콘 RF 제약이 대주주로 있고요. 에스텍파마가 한 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주는 KPM테크도 있고 한일진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있죠. 이 루미마이크로는 그 비보존이 6월달에 기술 성장 기업의 특례에 실패를 하면서 어, 혹시 또 다시 실패할지 몰라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의 카드 하나로 루미마이크로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주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루미마이크로하고 특수지분관계사는 뭐 S맥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KIC도 이제 루미마이크로의 지분이 있어서 관계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비보전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오피란제린이란 그 진통제가 이렇게 크게 이슈 그 다음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진통제는 오피로이드 계열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통증이 오면 이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독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독에 의해서 과다 복용, 그 다음에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시급한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빨리 나올 수 있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이 오피란제린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외 시장에서 90%를 육박할 정도로 거의 KOTC 시장에서 90%로 임박할 정도로 크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피란제린이 개발만 성공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오피로이드 계열의 시장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뺏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1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오피란제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 임상 진행 상황을 갖다가 봤을 때는 제 엄지건망류 절제술에 대한 이상이 한 달 전에는 발표가 안 됐었는데 11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성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지건망류 이상은 성공으로 된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20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비보존 3상에 대한 이제 복부 성형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이 결과가 나왔고 지금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2, 3일 안에 발표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 그거에 관련해서 비보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 미국 3상 결과 발표에 대한 일정 안내라고 해서 어, 일정이 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비본존 관련해서 대주주인 텔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RF 텔콘 제약의 차트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텔콘의
지분을 한 6%, 7% 가지고 있는 한일진공 얘도 같이 움직이는데 한일진공의 차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텔콘제약하고 한일진공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일봉 차트입니다. 그 텔콘이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한일진공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일봉 차트는 거의 비슷하고요. 따라서 한일진공이 RF 텔콘제약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F 텔콘제약은 이때 10월 28일 날 크게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때 상승한 요인은 이 오피란제린 3상 탑라인 결과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뭐 그런 찌라시성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뭐 특별한 개별 이슈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 오피란제린 이상 결과가 임박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 섹터가 나쁘지 않아서 같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크게 상승했다 하락한 날 요날 11월 26일인데요. 이때 오피란제린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성공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요게 떨어집니다. 이 다음날. 그래서 요거는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재료 노출로 인해서 15,000원서부터 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재료 노출로 이제 악재 반영되면서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대감으로 왔는데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고 나면은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서는 이게 주가가 여기서 더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또 며칠 안 돼서 한 달 안에 또 삼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란제 텔콘 RF 제약의 그 수급상을 보면 일단 텔콘 자체가 외인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수급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기관 수급주나 외인 수급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 요 근 한 달간 한 60만 주 이상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은 100만 주 이상을 팔고 그 다음에 개인이 50만 주 이상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푼텔콘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의해서 크게 오락내리락 하기보다는 그냥 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세력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 처음에 10월 28일 날 나왔던 그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뭐 고점 쳤을 때를 이때를 갖다가 제일 높은 데로 잡고서는 요 기준 중심점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7,915원 요 정도로 잡고서는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준선에서 이 중심선에서 그 다음 지지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삼상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얘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 정고점인 18,000원을 치고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맞고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임상 결과가 만약에 월요일날 장 초반에 안 나온다면 내일 안 나오고 월요일날 장 초반에도 안 나온다면 아마 매수 기회는 한번 줄 것 같습니다. 매수 기회는 한번 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월요일날 어,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서는 떠버리면 뭐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일단 루미마이크로 보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어, 지분 가치가 텔콤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좀 그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게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한번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높이 올라 있어서 부담스러운 자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성공을 하게 돼서 어, 결과가 좋다 그러면 여기 18,400원에 있는 전고가 라인도 뚫고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텍 텔콘 RF 제약보다 에스텍 파마가 공략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자리를 주면 이쪽 자리를 주면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테콘이나 에스텍 파마가 치고 올라가는데 KPM 테크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한번 공략도 가능할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테콘 제약도 뭐 전통 수급주 뭐 어, 어, 투신이나 연기금이 잘 들어오는 전통 수급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금융 투자가 들어오는 기관 수급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세력주에 더 가깝고 또 이런 에스텍파마나 한일진공, KPM테크 얘네들 모두 다 좀 수급주라기보다는 세력주에 다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세력들이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요. 그래도 결과가 삼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분명히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루미마이크로인데요. 루미마이크로 역시 이번에 삼상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테콘, 한일진공, 에스텍파마, KPM테크, 루미마이크로, 그다음에 루미마이크로랑 관련되어 있는 에스맥이나 그다음에 오성첨단소재,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제약 포함해서 요 관련 종목들을 잘 보시면은 공략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존이 관련주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엄지 건망률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과 3상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출시 전 안전성 임상 시험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자, 이 모든 게 다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22년에 이 오피란제린이 최종 출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버전이 앞으로 이런 임상들이 꾸준히 실행이 돼서 성공이 된다 그러면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텔콘이나 특히 에스텍파마 이 두 개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갖다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13일 날 IPO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을 했죠. 지금 6월에 기술 성장 특례가 실패를 하면서 신한금융투자로 선정사를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에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아직까지 기술 특례로 갈지 아니면은 그 루미마이크로 지분을 통한 우회 상장으로 갈지에 대한 상장 방법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기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비보정 관련 주들 텔콘이나 에스테파마 이런 것들이 이 일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도 아니고 근래에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이 텔콘 이 비보정 관련주들 텔콘 에스테파마 한일진공 뭐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면서 재료가 나올 때 계속해서 그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주식은 뭐 무릎에서 사서 그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개인 투자자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걸 갖다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시장에 저처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약간 초보자들이나 아니면은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에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이게 그 수익이 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나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그게 많이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데요. 그게 뭐 또 다른 종목 이게 수익이 나서 다른 종목으로 잡고 나서 다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게 좀 무섭고 그래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이번에 그 지금 텔콘이나 에스텍파마의 주주분이시고 그다음에 현재 수익이 나고 계시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 임상 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일정 부분 먹고서는 그 빠지는 게 이런 급락에 대한 그 결과 노출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서 어깨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눈 딱 감고서는 뭐 전부 다 팔기 힘들면은 반 이상이라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 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주구장창 상승하는 건 아니니까 그 반대되는 것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뭐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되고 안 듣고 싶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깨에 대한 그런 어깨에서 팔아라는 격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말고요. 기존 주주분들과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인데 내일 또 일요일 하루 남았고 남은 주말 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